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미디어 탈곡기 295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언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저는 안학내 유민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분녀회장 배나은입니다. 아이들 완전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완전체인자. 마지막 방송 완전체. 우리는 한국에서 방송하고 여기 일본에서 방송하고 뭐 그런 거야? 완전체 하면 주로 그런 식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왜 이렇게 다 모였냐면요. 저희가 이제 개편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미디어 탈곡기의 개편 때문은 아니고 민원연의 사무처를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요. 오늘 내일은 아마 모니터 보고서가 그렇게 아직 남은 보고서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 그것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다 출고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자리에 가셔도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아무튼 새로운 사람들이 모니터에 적응해서 보고서가 나오려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마무리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요. 오늘의 방송은 그러니까 약간 오비 모임 그동안 미타를 진행해온 오비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진짜 새로운 사람들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또 한꺼번에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미디어 스크랩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터는 것은 그래도 조금씩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쁜 보도 스크랩 유부장하고 이봉우 활동가하고 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미디어 탈곡기가 벌써 295화까지 왔으니까요. 이게 뭐야? 거의 1년 넘게 거의 한 거죠. 1년 넘게 했죠, 저희가. 네. 주말을 빼니까. 예, 그렇죠? 주말 빼고 1년 넘게 이제 나은 씨하고 봉우 씨하고 셋이서 그 이상한 곳에 가서 우리가 공간을 벙커 약간 도둑 녹음을 하다가 우리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아무튼 여기서 하고 그리고 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월수금 뭐 화목 이렇게 나눠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봤는데요. 그동안 진행했던 기존의 이제 우리들의 소감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는 비밀이고요. 왜냐하면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는 비밀이지만 앞으로 새로운 민원연 식구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감부터 가장 늦게 들어온 유민지 부장부터 이야기해 보시죠. 전 눈물이 나네요. 뭘?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선거 때 급하게 긴급 투입된 용이라 그냥 땜빵용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같이 이제 아침에 팟캐스트라는 저도 사실 낯설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좀 더 준비되면 더 좋았겠지만 왜 우는 거 아니죠? 눈물 나는데. 네.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디어 탈곡기가 개편되면서 더 많은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청취자분들과 소통할 것 같은데 저도 기대되거든요. 어떻게 될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봉 활동가 해볼래요? 봉우 씨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울어요. 졸고 있는 거. 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갑자기 용산 가라고 하셔가지고 내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나 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근데 미디어 탈곡기 우리가 개편이 된다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편 이후에도 다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오히려 좀 더 많은 내용, 좀 더 다양한 내용, 민원연 소식을 포함해서 오히려 더 재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님의 소감이나 얘기하라고. 제 소감이요?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지. 방송인이야. 우리 진행만 해. 우리 봉우 씨. 제 소감이 AI 아니야. 느낌이 없어. 특별할 게 있나요? 뭐 미디어 탈곡기가 이제 뭐 제 생활의 일부가 됐고. 어머나. 어쩜. 또 전문 방송인으로서 민원연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이 전문 방송인. 마이크 뺏자. 자, 마이크 뺏고 이제 나은 씨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다음 개편 이후에 제가 방송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내용을 잘 생산해야지. 내용을 잘 생산하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다른 분이 더 나와서 좋은 얘기 해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약간 그건가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BGM 깔아주세요. 슬픈 걸로. 죄송한데 저도 이제 울기 시작해도 되나요? 네, 그리고 네, 유민지 기획부장님의 어떤 NG 생산을 위한 드립을 가까이서 이렇게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요. 이게 진짜 비방용인데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냥 저 혼자 추억을 되새김질하면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저는 아무튼 이 민원연이 자체적으로 하는 팟캐스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이제 왔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제가 이제 순위에 연연하지 말자라고 늘 막 얘기하면서 이제 괜찮아 뭐 우리가 하기만 하면 돼, 유지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계속 해왔는데, 사실 이제 1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 저도 뭔가 좀 책임감을 갖고, 여태까지는 시작의 의미를 뒀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알차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쫓고 싶은 욕심이 진짜 사실 되게 많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순위도 높아져서 좀 더 우리 힘을 갖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신입 활동가들이 들어와서 막 훈련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 그 두 개를 다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신입들이 와서 막 연습하고 있는데, 막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막 들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그러니까 진짜 무슨 뭐 셀럽 위주로 뭐 순위를 높이려면 사실은 어디서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셀럽을 모시고 와서, 아니면 우리가 못 모시고 오면 전화 통화로라도 계속 하루에 막 유명한 사람들 계속 불러대면서 이렇게 불러댄다는 너무 심하다. 그죠?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순위를 높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연이라는 어떤 우리 정체성보다는 그냥 탈곡기 자체를 이제 알리는 것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또 심지어는 애초에 우리가 이걸 만들기 전에 우리가 뭐 하려고 굳이 민원연 팟캐스트 만드냐, 유명한 팟캐스트에 우리가 출연하면 되지,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통틀어서 굉장히 늘 고민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취사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지금 저의 생각은 순위도 올리기 위해서 좀 정제하고 노력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원연에 들어온 활동가들이 누구든지 다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좀 여기서 훈련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필요하면 뭐 더 다른 방송사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병행하되 미디어 탈곡기는 이대로 좀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책위원이나 민원연에서 활동하시는, 심지어는 우리 회원 분과장들도 막 참여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여기가 재미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서 좀 뭐 이렇게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다른 방송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한테 전화가 오면 이렇게 어디 출연해 주세요 하면 이렇게 누구든지 나갈 수 있게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왜 이렇게 산만하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나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어찌됐든 딱 4명만 나왔는데 이제 더 많아지잖아요. 막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뭐 우리 맘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더 재밌을 수도 있는 거니까. 취사 선택하세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산만하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해서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할이 지금 이제 월수금하고 화목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각자 투여하는 시간이 적어지거든요. 적어지면 그만큼 전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남은 시간에. 그래서 각자 내가 하는 30분, 아마 30분 정도로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30분을 알차게 준비하다. 일주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중에서 최고로 정제해서 전달한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장 아쉬운 거는 이정을 PD가 NG를 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여기 유민지 부장 나오는 날만 NG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 NG만 노리고 있습니다. 기계다. NG 분량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내일은요, 스크랩 웬만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내용은 스크랩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보가 아침에 들어왔는데요. 그 제보를 확인해 보니 이제 오늘 보고서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보고서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스크랩으로 처리 안 하고 나쁜 보도 얘기할게요. 먼저 유 부장부터 해주세요. 네, 아침에 이제 민원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6월 30일자 중앙일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에 중앙 썬데이라고 해서 토요일판을 냅니다. 근데 이
중앙 썬데이의 1면에 기사가 톱으로 뭐가 나왔냐.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조선대, 성공회대, 덕성여대, 김상곤표 살생부 나왔다. 이게 기사 톱 헤드라인입니다. 뭐냐면 교육부가 지난 20일에 대학 기본 역량 평가 결과를 내고 나서 이걸 밖에다가 오픈한 게 아니라 평가를 했더니 1단계를 통과한 사람이 이제 몇 개 대학이 되고 통과하지 못한 그러니까 2단계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대학을 추린 겁니다. 40개 대학을 추렸어요. 그 다음에 대학들한테 전화를 다 개별 연락을 한 거예요. 니네가 통과를 못했다. 그러니까 니네는 보고서를 준비해야 되고 2단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2단계를 통보받은 대학은 어때야 되냐면 1단계는 그냥 통과한 사람도 그냥 가는 거고 근데 2단계를 한 번 더 진단받는 사람은 2단계 중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았는데 만약에 좀 과락이에요. 네. 그러면 재정이 깎여. 아니면 정원이 깎여요. 아니면 최대까지 이제 최하이면 재정도 깎이고 인원도 깎이고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타격이 엄청나겠네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 대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을 부실 대학들이 너무 많고 이름만 대학인 데가 많고 그러니까 교육부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법적으로는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 재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퇴출 수순을 밟게 해야 되는데 퇴출 수순이 뭐냐? 자기네가 이제 지표를 짜서 일례로 세운 다음에 이제 아래 문제되는 대학에게는 이제 정부 지원도 안 주고 학자금 대출도 안 하게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 학생들이 안 몰리겠죠. 내가 돈을 못 받으니까 장학금도 못 받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퇴출로 가게 하는 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계속 해왔던 제도잖아요. 예,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성공회대가 이미 거기 들어갔었는데 저번에 들어갔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학교를 발표하는 게 교육부가 발표할 수 있는 건 어디냐면 최하위로 뽑힌 대학만. 그래서 실제로 퇴출 수순에 있는 대학만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 대학을 말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얘네 이상해? 등급이 낮네? 안 갈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안 해요. 가난한 친구들은 학자금, 국가장학금을 아예 못 받으니까 여기 합격해도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국가장학금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이제 뭐라 그러죠? 학교가 어디든 간에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집이 어려우면. 근데 아무리 좋은 대학, 후진 대학 이런 게 상관없이 그게 안 되는 대학은 못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처음에 발표됐는데 사람들이 만약 지원을 안 했어. 그러면 또 다음에 해서 계속 사람들이 계속 안 가고 악순환이 되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출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부가 발표하지 않는 거예요. 최하위만 발표해요, 원래. 왜냐하면 다 발표하면 이건 학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위험하니까 이제 그렇죠. 운영이 끝나니까. 그래서 최하위 발표하는 이유는 학자금 대출도 못 받고 장학금도 못 받고 하니까 내가 지원할 대학이 앞으로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정보는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국민이 알 거기 때문에 최하위만 공개하는 거고 그 전 단계는 공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중앙일보가 내가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학교에 다 전화를 해봤다 해가지고 그 2단계에 걸린 대학 한 번 더 진단 받아야 되는 대학 40개를 공개한 겁니다. 그럼 최하위가 아니라? 최하위 아니죠. 왜냐면 이게 8월 말에 발표가 나거든요. 후보로 들어가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교육부가 발표를 안 하는 학교를 중앙일보가 해버렸다는 그러니까 그런 말인가요? 발표를 안 해서 어쨌든 개별 통보는 갔는데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학교는 알지. 우리가 걸렸구나. 그런데 이거를 중앙일보가 다 조사를 내가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네가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40개를 추려갖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선은 교육부가 발표를 안 하는 걸 발표한 것도 그렇죠. 이상하죠.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오보가 난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제목으로 조선대, 성공회대, 덕성여대 이렇게 3개 뽑혀 있죠. 네. 근데 이 중에 제목 굉장히 큰 헤드라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 성공회대는 1단계를 통과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2단계에 걸치지 않은 대학인데 성공회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문짝만하게 니네 학교 2단계 걸렸어. 얘네 학교 위험한 학교 했는데 실제로는 통과한 대학이었다는 거죠. 이거 완전 너무 큰 오보인데요. 너무 큰 오보인데. 그러니까 소송 걸리겠는데요. 성공회대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이 정보가 계속 알려지면은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학교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자기는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오보가 난 겁니다. 일면 헤드라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근데 성공회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 저희한테 제보를 준 건 성공회대입니다. 그래요? 성공회대에서 제보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기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도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앙일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신문이 지금 대학 평가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 중앙일보 이걸 파가지고 발표했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단독으로 자기네가 보도한 거예요. 아무데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데. 중앙일보는 대학평가에 굉장히 중요도를 두고 있는 신문이에요. 왜냐하면 중앙일보에서 맨 처음에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진행되기 전에 가장 먼저 대학평가를 진행했던 데가 바로 중앙일보예요. 자체적으로 했던 그쵸? 거예요? 중앙일보가 원래 대학 줄 세우기를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 계속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대학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본 대학들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순위로 랭킹되니까 대학들이 중앙일보 평가에 굉장히 목을 매는 경향들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중앙일보 입장은 부실한 대학들 날려보내야 된다 대학.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갑자기 헤드라인으로 그것도 일면 헤드라인으로 왜 공개했느냐라고 하면 실제로 중앙일보는 이 2단계의 진단 2단계의 어떤 턱걸이에 걸린 그 40개 대학이 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왜냐면 이거는 공개되는 순간 낙인이거든요. 그렇죠. 네가 여기를 가까스로 통과했어도 너는 가까스로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이 기사 안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목이요. 40개 대학 중에 조선대, 덕성여대, 성공회대예요. 근데 이걸 왜 헤드라인을 뽑았냐. 그러니까. 여기도 의문이 있습니다. 조선대랑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분규 대학이에요. 사학 분규 대학입니다. 특히 이 두 대학교는요. 분규가 계속 있었고 왜냐하면 그 총장이 계속 학교 운영을 비리를 저지르니까 분규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 이거에 대한 처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네들을 다 뺐어요. 사학을. 뺐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 다시 구재단이 돌아와가지고 분규가 계속 발생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갈등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 대학이기 때문에 봐봐. 니네 이렇게 지금 분규가 나잖아? 그러면 잘리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 성공회대가 들어갔잖아요. 성공회대는 대표적인 진보학부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 절차도 없이 넣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까 취재할 때는 각 학교에 다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내용 보면 기사에도 자기네가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물어봤고 그리고 각 대학에 확인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표에도. 그런데 제가 오늘 11시 반에 중앙일보를 항의 방문했던 그 성공회대 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취재를 했더니 항의를 하러 갔더니 우선 담당 기자 그리고 편집부에서 사과했다는 거. 이거는 명백한 오보고 잘못했다. 아니. 사과하고 그래서 니네가 이 대학 이런 걸 내면서 어떻게 전화 한 통 안 하냐. 전화했냐 했더니 안 했다. 뭐야? 그럼 그것도 뻥이네요. 전화해서 확인했다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대박. 각 대학이 확인했는데 안 한 거죠. 각 대학 일부 그럼 대학이었구나. 성공회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도 약간- 그러면 어떻게? 다른 데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에 대한 이제 신뢰가 그 사라지는데 완전히 믿을 수 어쨌든 없죠. 성공회대는 전화를 못 받은 거. 저는 그래서 혹시 누가 받았는데 그랬다고 했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잘못 알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근데 전화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취재 절차 없이 이게 됐고 그래서 오보가 이렇게 많이 양산됐다 하면서 그 중앙일보에서는 이제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정정보도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온라인판에서는 표에서 성공회대만 싹 지워놨더라고요. 그거는 일단. 이제 이미 토요일 날 문제가 들어갔을 때 네. 성공회대만 지웠고 네. 아, 사실 성공회대 지우면 40곳이 아니라 39곳이거든요. 한 곳 찾아야 돼요 지금.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성공회대를 토요일 날 지웠고 와. 정정보도를 오늘 약속했고 오늘은 또 이 강홍준 기자가 쓴 거거든요. 이 강홍준 기자가 뭘 급하게 냈냐면 이게 1단계를 통과한 대학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율 개선 대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니네가 알아서 하겠다 하는 거야. 얘는 잘하기 때문에 운영을. 이게 원래 120개 대학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중앙일보가 어떤 기사를 냈냐. 성공회대 쉼표 자율 개선 대학 등급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혼란이다. 그러니까 진짜면 성공회대 오보를 냈으니까 이거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제 커버를 쳐야 되니까 네. 다시 1단계로 갑자기 올라간 것처럼 된 거예요. 이 기사가.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새로 바뀐 것 같네요. 네. 진짜 성공회대 말도 안 된다. 자율 그거. 개선 대학 등급 이렇게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해봤자 온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정정보도를 아니, 이게 기사가 내겠다. 나가겠죠. 정정보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긴 내겠죠. 아마 낼 건데 네. 오늘 이제 급하게 이제 온라인으로는 그렇게 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 중앙일보 기사를 어떻게 봐야 되지? 그래서 맨 처음에 판단이 안 돼가지고 대학교육연구소에 전화를 했어요. 대학교육연구소가 꾸준히 이제 대학교육 문제나 이런 등록금 문제나 이런 운영 문제나 이런 것들 다 보는 데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육연구소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 대학교육연구소의 이문희 연구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아직 평가가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제 사실 8월 말이니까 한 달만 뒤면 두 달만 뒤면 나오는 거잖아요. 2달 뒤에 나오는 건데 지금 중앙일보가 섣부르게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는 거는 중앙일보가 어쨌든 고의적으로 그 대학들에게 낙인을 찍어서 퇴출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 이거는 뭐 특정도 아니고 어디서도 뭐 볼 것도 아닌데 이걸 굳이
교육부도 공개하지 않는 자료를 자기네가 파가지고 그것도 일면 토보로 낸 거는 이거는 그 대학들에게 낙인 찍어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앙일보가는 대형 오보. 학교 하나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 어마어마하다 네. 진짜. 그래서 이거는 중앙일보 기자 그리고 편집부가 진짜 그냥 구두 사과를 지금 했는데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 아니지 않나? 아니, 근데 정정보도는 정정보도를 원하는 그 내용을 다 문구를 적어주잖아요. 합의를 하고 사이즈까지 다 정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면이었잖아요. 그럼 최소한 아까 그거는 정정보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정정보도를 요청을 하고 뭐 만약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차라리 세게 합의를 받아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홍콩회대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전화 통화한 걸로 들은 거는 이게 막 정정보도를 예를 들어서 폼을 이렇게 잡거나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구두로 죄송합니다 한 다음에 정정보도 저래놓고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보도를 내도 그게 정정보도라고 퉁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합의 못하겠다. 이거 왜냐면 이걸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큰데 정정으로 인한 내가 회복이 안 된다. 정정보도 이 정도 수준으로 안 된다. 그래서 뭐 몇 단으로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거를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받아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언론중재위원회도 들어가면 진짜 엄청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이거 손해배상까지 나올 것 같은데. 네. 전화해서 말을 해줘야 되겠네. 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중앙일보가 계속 이렇게 대학을 줄 세우게 하는 이 태도 자체에 대해서 일단 세게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계속 저렇게 이제 까부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마치 우리가 모든 대학을 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저거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전 아까 유미지 부장이 얘기할 때 이거 교육부 관료가 흘렸을 수도 있다. 이거를 이렇게 겁 없이 이렇게 보도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전화해서 하지 않고 흘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쟤네가 그냥 자체적으로 저렇게 했다라고 왜냐하면 김삼곤표 살생부라는 이름을 분명히 붙였거든요. 그러면은 교육부가 이들을 일부러 마치 살생부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 교육부에서도 자기네 관련 보도가 문제가 지금 문제적인 기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성공회대만 대응할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체 대학을 대표해서 대응을 해줘야지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하나 의심드는 게 전화도 안 해봤으면서 성공회대를 일면 톱 이름에 뽑았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위에서 지시가 있었거나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아니면 처장님 말씀대로 뭔가 교육부 관료가 흘렸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 이거 일부러 넣었다는 그러니까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넣었을 거다. 뭔가 있으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또 여러 가지 찾아본 결과 한국 대학신문이라고 있어요. 교육전문지. 네. 거기에 먼저 얘네가 쓴 거예요. 근데 거기 성공에다 들어가 있어서 오보였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수정했어요. 근데 아마 그 중앙일보가 그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듣고 크로스 체킹 자기 나름대로 체킹이다 해가지고 그냥 넣은 것 같아요. 그럼 뭐 다른 매체도 이미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는 한국 교육 전문지랑 지금 중앙일보의 그 위상과 파급력이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수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정 결과를 받지 못하고 얘네가 이렇게 했다는 것도 사실 의심되고 그리고 더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제목 뽑기에서 조선대, 성공회대, 덕성여대 뽑은 건 이거 의도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걸 제목으로 달았다는 거. 제가 딱 보면 얘네 끝났구나 이렇게 느낌 들거든요. 그렇죠. 제목 자체가. 그래서 이 세 개를 뽑은 건 아까 얘기했던 두 개는 분기대학. 그리고 거기 논란이 계속 있는 거. 그래서 사측의 그러니까 오히려 사학 측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사학 안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학 총장들이 야 계속 시끄럽게 하면 우리 계속 퇴출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안에서 협박식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도 아마 계속 분쟁이 있잖아요. 안에서.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이런 것들 계속 문제되면 퇴출된다. 우리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기대학들 오히려 사학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공회대는 진보적 학풍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좀 진단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앙일보 이런 기획을 계속하면 대학한테 광고를 참 잘 받겠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중앙일보가. 좌지우지하죠. 진짜 어마무시하네. 자, 그러면은 다음 거 저희도 봅시다. 언론사 순위나 매기죠. 우리 맨날 나쁜 보도 순위 매기시지 않습니까? 아니 순위. 그러니까 나쁜 보도. 순위. 1, 2, 3, 4, 5, 6, 7, 8 줄 딱 세워가지고
그거는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퇴출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그 우리도 광고 붙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언론재단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뭐 신뢰도 몇 위, 뭐 몇 위 이런 식으로 쫙 매해 조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그 조사비가 드는 그런 것더라고요. 아니 그거 조사비 대신 저기 광고비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자 없던 일로 하시고. 갑시다. 아, 저 어마무시한 오보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제가 준비한 게 거기도 오보예요? 너무 쭈구리 같이 사 보이는데. 원래 종편은 항상 쭈구리 종편은 같아요. 시시껄렁한 얘기를 엄청 진지하게 하는 그런 방송이에요. 제가 한 6개월간 종편을 하면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는 기준이 재미가 됐어요. 재미가 없으면은 보고서 쓰지 않는다. 그건 안 돼요. 오늘 들고 온 건 일단 재미는 보장돼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약간 일종의 AS입니다. 저희 종편팀이 지난 선거 기간 동안 4월부터 6월까지 선거만 디립다 봤기 때문에 다른 주제들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특히 북미 회담 직전에 6월 이 기간에 저희가 북한 관련 종편 방송을 잘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선거 끝나고 지금 종편팀이 한창 북한 관련을 보고 있는데 우리 인턴 하시는 분께서 TV조선의 북미회담 직전 방송들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 방송들 TV조선의 방송들이 어떤 행태를 취했는지 싹 조사를 해주셨어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에 내지 못한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어쨌든 간에 조금 늦었지만 이건 분명히 알려야 될 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TV조선 그러니까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이 북미 회담의 핵심적인 내용들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잘 안 하고 우리가 늘 알다시피 가십만 하는 거예요. 북한 관련 가십.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에 집중되냐면은 북한 내부의 숙청 가능성, 북한 내부의 쿠데타 가능성, 그리고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김정은 암살 가능성. 요거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겁니다. 이 기간 동안. 6월 2일부터 11일까지. 상당히 재미있는데 그래서 통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TV조선이 지금 편성표상의 시사 프로그램이 4개예요. 그중에 가장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것이 정치다입니다. 이것이 정치다 이제 뭐 윤정호 앵커 나오고 전 메인 뉴스 앵커죠. 그리고 김미선 기자 나옵니다. 이거 내가 김미선 기자만 한번 털어보자고 했던. 사실 원래 이 보고서를 처음 쓸 때 원래 목표는 김미선 기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쭉 살펴보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북미회담 기간에 하도 김정은 암살을 외쳐가지고 저희가 이런 보고서가 탄생한 건데. 아무튼간에 맞춤형 보고서. 네. 김미선 기자 맞춤형.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TV조선 이것이 정치다가 북미회담 관련 방송을 215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110분 51% 정도가 그나마 북미회담에 관련된 꼭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 정도인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북미회담의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선언 가능성, 종전 선언 가능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평화 체제 가능성. 그리고 양국의 요구 사항이 예측되는 바. 이런 거. 그리고 공식 일정과 회담 진행 요소들. 뭐 어디에서 하느니, 뭐 언제 하느니, 몇 시에 하느니, 배석자는 누구니 이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한 110분 됩니다. 절반.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냐? 북한 숙청 가능성, 쿠데타 가능성, 암살 가능성, 정상회담에서 뭘 먹느냐, 데니스 로드먼의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 김정은 닮은 꼴 열풍, 북미회담 기념 메뉴 열풍 뭐 이런 것들입니다. 김정은 닮은 꼴? 네. 그게 가장 충격적인. 왔다 거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 이제 막 김정은 전화기 말고 다른 것으로 또 닮은 거예요? 김정은처럼 코스프레 해가지고 다니는 이거예요, 사람이 이거. 그래서 많이 다녀요, 그 사람이. 진짜 닮은 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막 김정은 그래요. 위원장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김정은 그런 위원장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얼굴을 코스프레해서 악수하고 이런 장면들 많이 연출했어요. 예. 그리고 그 이제 경호도 한창 화제가 됐었어요. 그 내용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런 내용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미 통계로 뽑아보면은 이 분량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이런 가십으로 채워졌다는 것에서 이미 저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살펴본 내용은 바로 이게 약간 점층적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숙청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쿠데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암살로 가요. 이렇게 이제 점층적인 막말 방송인데. 이게 내용이 뭐 하나하나 다 따보자 재밌습니다, 참. 예를 들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6월 4일 방송. 초기죠. 저희가 6월 2일부터 11일까지 했으니까 초기에는 숙청 얘기부터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꾸벅꾸벅 졸던 리명수 숙청 가능성이에요. 그 사람 유명하죠. 네. 이거 근데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6월 4일 방송인데 이게 사실 4월에도 나왔어요. 맞아요. 네. 정상회담 앞두고. 네, 4월 23일에도 TV조선과 채널A가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졸고 있는 리명수 총참모장의 영상을 보여주면 물론 이게 조선중앙TV 영상이죠. 그거를 보여주면서 저 사람 졸고 있다. 숙청될 것이다라고 주구장창 방송했었어 이미.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째려보고 있다. 예. 감식국장인가 누가 째려보고. 4월달에 이미 맞아요. 했다고 이거를. 근데 정상이랑 바로 전에 있었어요. 맞아요. 불과 나흘 뒤인 4월 27일 날 리명수 총참모장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 정상회담에 나왔어요. 네. 판문점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안 죽였다.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뭐라 그럴 수 있냐면 좀 약한 수준의 현송월 처형 오보와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숙청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도는 그거.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6월 4일 날 이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 영상을 또 보여줘요. 4월 23일 날 나왔던 그 졸던 영상을.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6월 4일 날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은 리명수 총참모장이 교체됐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대편이 있었어. 예. 이게 이제 군 수뇌부 3인방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북한이. 물론 이게 교체했다는 거를 북한이 확인한 건 2명이고 리명수 총참모장 북한이 확인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군과 정보 당국의 입장은 교체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영길 총참모장으로 이제 교체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은 확인 안 해주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교체됐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TV조선이 이걸 또 한 거예요. 그 4월 23일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우리가 이때 졸아서 숙청 당할 것 같다 그랬지? 결국은 됐어 이거예요. 예. 아이고. 그래, 그 교체 다음에 이꼴 숙청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정상회담에 급해갖고 내보냈지만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내가 준비할 것까지만 하고 숙청 그랬지. 이거예요. 너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그쯤에서 예. 자연스러운 척하면서 했다. 네. 우리가 맞았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네. 막았다까지는 뭐 그렇게 말은 하진 맞았다, 우리가 않습니다. 맞았다. 그래서 김미선 기자 워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리명수 총참모장이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한 달 10일 전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또 감시원으로부터 그 뒤에서 바로 그 조는 모습이 포착돼서 노동당의 조현준 검열위원장이 저 모습을 보고 유심히 지켜보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저희가 저걸 방송을 하면 리명수가 그래도 숙청을 안 당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방송을 했는데 대박. 이렇게 말했어요. 네, 김미선 기자가. 이게. 아 진짜 네. 자기네가 막으려고 한 거구나. 진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의식 과잉. 대박. 그런데 4월 27일 날 나왔다는 얘기는 쏙 빼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달 10일 만에 숙청이 됐는지 어쨌든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북한이 요즘 보여주고자 하는 정상국가 모습과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보부원장님? 이 얘기가 얼마나 과도한 얘기냐면 고영환 씨 아시죠?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이분 고영환 씨가 이제 종편에 자주 나오는 북한 전문가 중 한 명인데 굉장히 강경한 이 대북 관점을 보여주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카더라도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사람 두 손 두 발 들었다고? 예. 이분이 김미성 기자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냐면 그 조는 화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고영환 씨가 그걸 보면서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할 수 없이 저렇게 좀 조시는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뭐 이번에 물러났다 뭐 이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너무 상식적이네. 소름 끼칠 원래 정도로 상식적이네. 이분이 그렇게 상식적인 분은 아니거든요. 주장이 그전 했던 주장이. 소름 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리명수 총참모장이 교체된 거 가지고 숙청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변화 활동가 말했지만은. 그런데 이 교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볼 게 있는 게 리명수 총참모장이 일단 교체됐다고 알려졌지만은 6월 11일 날 조선중앙TV가 싱가포르로 떠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배웅하는 북한 간부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어요. 거기에 리명수 총참모장이 나와요. 그 영상에. 근데 이분이 교체됐다고 하는데 최고 계급장인 차수를 그대로 달고 나옵니다. 이 차수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계급이 굉장히 높아요. 예, 대장인가요? 그러니까 최고 계급이에요. 그 계급장을 그대로 달고 나왔고 조선중앙TV가 이런 방송을 할 때 이제 공식 서열순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리명수를 두 번째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2위에 해당하는 권력자라는 거죠. 여기서 사라졌다는 거야 그러면은. 총참모장에서는 교체된 것 같다 이거예요. 워낙 고령이시니까 교체될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이분이 계속해서 아팠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김미성 기자 이걸 가지고 또 자기네가 4월달에 방송한 게 역시 거짓말이 아니었다. 막 이런 식으로 방송한 거니까 잘못됐죠. 약간 약에 취한 느낌이죠. 그런 거. 계속 자기네가 얘기하고 계속 하는 게 약간 그렇죠. 좀 그 자기 주문하듯이 계속. 예. 희망사항을 계속.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방송을 했고 이건 맞고 결국에는 우리 방송 때문에 살짝 막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숙청되고 장난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쿠데타 얘기는 재미가 별로 없어서 넘어가고 뭐 비슷한 얘기예요. 쿠데타 일어날 것 같다. 뭐. 이 쿠데타 얘기할 때 항상 나온 게 또 김영철이에요. 그럼요. 예, 김영철이 갑자기 이제 북미회담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전면에 나오니까 이 태영호 전 공사를 포함해서
저 사람 언젠가 숙청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쿠데타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고 재미있는 건 암살입니다. 김정은 암살 얘기를 무지하게 해요, 진짜로. TV조선이 그 정상회담 앞두고 역시 이것도 정상회담 앞두고. 예. 누가 암살할 거래요? 그런 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얘기 못 해줘요. 그걸 알고 있으면 더 문제 아닌가요? 고민해. 아니 그걸 얘기 안 해줄 거면 뭔 얘기를 할 네. 건데? 6월 5일. 정보를 줘야지 정보를. 6월 5일 이것이 정치다. 에서 김미성 기자가 암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외교 전문가에 따르면 이렇게 VIP가 탄 항공기는 공중에서 의전을 받게 됩니다. 네. 에스코트 혹은 이제 전투기의 의전을 받게 되는 건데요. 에스코트하는 지역의 전투기가 VIP가 탄 그 전투기를 그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최악의 상황도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김창선의 꼼꼼함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중국에 들르는 것은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말했어요. 네. 네네네. 약간 위협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내용이 약간 겁주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미성 기자가 이런 말도 합니다. 7일, 이건 7일 방송입니다. 6월 7일. 그 이제 회담 장소로 알려졌던 센토사 섬이죠. 거기에 이제 TV조선이 센토사 섬에 그 유명한 케이블카를 하나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미성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게 센토사 섬. 그 둘만의 미팅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기 스나이퍼가 탄다면 총으로 이렇게 저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 탔구나. 그래서 안 탔어. 그렇습니다. 또 막은 거예요? 두 명이 안 탔어. 또 막은 거예요? 트럼프랑 그래서 김정은 보고 TV조선 관점을 그래요. TV조선 관점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TV조선을 보다가 저기 스나이퍼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러면 안 탄다. 원래 종편에서 맨날 하는 얘기예요. 통일 언론이구만. 그럼 제가 지금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 가져온 건데 감탄. 바람직한 방송인가요 지금? 암살을 막아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뭐 또 뭐 6월 7일 역시 6월 7일 이것이 정치다. 김미선 기자가 이날 특히 6월 7일로 굉장히 많이 방송했어요 암살을.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김미성 기자 뭐라 그러면은 궁금해요. 죄 짓고 사지 말라. 죄 안 짓고 살면 떳떳하다. 발 편하게 뻗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북한에도 있습니까? 그렇죠. 북한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비행기도 못 타고 저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던 고영한 씨가 이게 재밌는 게 고영한 씨가 상식인 그동안과는 다르게 김미성 기자가 하도 뭐 숙청 암살 얘기하니까 계속 커트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계속 커트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을 거의 그래서 저희가 본 거예요. 고영한 씨가 이렇게 하니까. 고영한 치료제 아닙니까? 이걸로 치료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이후에는 고영한 씨는 다시 돌아오셨어요. 예. 고영한 씨가 이렇게 김미성 기자 얘기하는 거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일말의 우려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싱가포르 회담에 가겠다고 했다는 걸 보면 일종의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나라를 하루 이틀 2, 3일 비워도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 네, 그런데 중요한 건 TV조선 기자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진행자는 이상목 앵커가 이번에 도와줍니다. 이상목 앵커가 뭐라 그러냐면 이분도 한때 종합뉴스 진행하던 분인데 이상목 앵커가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싱가포르라는 위치가 말레이시아의 끝에 이렇게 있는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냐면 김정남이 암살된 곳이잖아요. 붙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그런 지역으로 가는 상황인데 그것도 혹시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가능했던 나라다라는 거죠. 김정남도 암살된 말레이시아랑 가까운 곳에서 회담을 하니 암살 가능성이 그렇지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고영한 씨가 헛웃음을 내면. 고영한 씨가 갑자기 아주 현명한 사람. 저 여기서 진짜 현명하세요. 다시 한번 헛웃음을 치면서. 오히려 미국이라는 초대 강국 지도자하고 회담을 하기 때문에 경험 문제는 신경을 오히려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이든가 다른 나라 지도자의 그 회담이면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재밌는 거죠. 중국하고 회담하면 또 걱정해야 된대요. 주책 바가지들 아유 진짜. 네, 뭐 이외에도 재밌는 암살 얘기 많습니다. 심지어는 6월 13일 개표 방송에서도 김미성 기자는 암살 얘기를 했습니다. 개표하는데 무슨 암살이야? 아니 TV조선이 이날 딱 깠잖아요. 출구조사 결과가 깠잖아. 그랬더니 완전 진짜 민주당이 전석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 다음부터 개표 방송을 끊더니 관심 없어. 아래다 그냥 자막으로만 하고 계속 북미 관련된 얘기만 해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만 해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보고서에서 이거를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지만 길게 다루지 않은 게 개표 방송하면서 북미회담을 다룬 건 TV조선뿐만이 아니고 다들 많이들 했어요. JTBC도 하고 네. 전날이었으니까.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역시나 여기서도 김미성 기자는 암살을 얘기했다. 암살 전문 기자. 네, 암살 전문 기자예요. 스나이퍼 알고 보니.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정상회담 다음 날이니까 더 상황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건덕지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김민성 기자의 눈길을 끈 것은 트럼프가 자신의 차인 그 비스트를 보여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타지 않은 게 너무 신기했던 거야. 이 김민성 기자는. 그걸 왜 타? 왜 타요? 그건 저도 몰라요. 이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분은 안 탄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 좀 눈길 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임했을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불안해했었고 그 비스트를 보여주면서 트럼프가 당신 타봐라고 했는데 탔을 때 뭐 폭탄이 터질 걸 우려했는지 결코 타지 않았거든요. 자존심이겠죠. 절대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서 터뜨리는 대박이다. 이게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표 방송에서 다 같이 죽는 거 아니야? 트럼프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면 딱 차가 김정은이 들어왔습니다 하면 터져. 예. 그리고 뭐 운전사도 같이. 폭탄 얘기만 한 거 아니고 타보면 되는데. 그래도 무섭나요? 그 안에 독이라도 묻었을지. 그러니까 아니 문 김정은 닫았을 때 위원장은 터져버릴 걸 생각했어요. 설마 터뜨리게 하겠습니까만은 네. 아무튼 독이라도 묻혀서 며칠 후에 자기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있을 수 있겠죠. VX 같은 거 굉장히 잘할 이걸 미국에서 걸어야 되겠는데. 저희도 이거 보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건 트럼프가 자존심 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미국까지 이거 걸으라고 전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야, 우리나 거세요. 우리를 걸라고? 아니에요. 우리 심의를 하라. 예, 저희가 그래서 좀 뒤늦었지만은 이거 심의도 당연히 다 넣어야 되고요. 네. 아무튼 김미성 기자의 또 새로운 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서. 근데 대단하죠. 그렇게 방송에서 사실은 계속 사람들이 보여지는데 거기에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건 좀 대도 아닌 얘긴데 이거를 막 계속 암살당할 거다. 그리고 거기 독이 들어가 있을 거다. 폭탄이 터질 거다. 전투기가 격추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한번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자기 너무너무 하고 싶어. 자기 북한이 너무 싫어서 한 번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데스크가 해. 계속해. 저 잘한다. 하니까 이걸 며칠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6월 4일부터 13일까지 한 거죠. 저는 이 TV조선에서 이 김미성 기자가 그런 독보적 위치에 올랐다는 거. 이분이 일단 승진했어요. 얼마 그러니까. 전에. 진짜? 지금 엄성섭 앵커가 있던 자리를 거의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부장으로 승진했고. 아니 근데 문제는 그렇게 좀 약간 모든 방송인들이 김미성 기자를 무시하는 게 보이잖아요. 방송을 볼 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게 그냥 김미선 기자든 엄성석 기자든 누구든지 TV조선의 진행자들이 좀 이상한 건 다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김미선 기자는 유난히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나는 여성에 대한 또 그런 걸로도 막 보일 정도로 너무 아까 고영환도 그렇고 다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대꾸를 하는데도 꿋꿋하게 약간 그 또라이 캐릭터처럼 이 김미성 기자가 혼자, 그러니까 엄성석 기자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태도가 그래서 사실은 TV조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도 문제지만은 소비하는 방식. 그 사람은 소비하는 방식도 되게 문제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소비되다가 그냥 한 방에 정말 너무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잖아요. 저렇게 패널에게 시종일관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시방에 올렸던 거에서도 김미성 기자가 계속 무시당하거든요. 강상구 기자한테 여러 계속 사람한테 구사리 계속 이렇게 반박을 당해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대응하는 게요. 정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쿡 누르는 거 이제 무시하듯이 그냥 쿡쿡 이렇게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근데 그거랑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별로 안 좋아요. 예, 느낌이 안 좋다라는. 근데 듣기만 해도 좀 반박을 해줘야 돼요. 사람이긴 하잖아. 아니 근데 왜 그런 사람 승진시키고 그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상하다 말씀이시죠? 왜냐면 진행자들한테도 그렇고 기자들한테도 그렇고 패널한테도 그렇고 계속 무시당하고 있는데 그런 컨셉을 그렇게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은 컨셉 잡은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유민희 부장님도 방송할 때 막 폭주하는데 제가 안 말리면 되게 오히려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요, 저도. 네, 그래서 나은 씨 막아줘야 돼서. 나은 씨 지금 들어와야 돼요. 이러면서 잘라 빨리 날 잘라. 저희 종편팀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보시는 분들은 엄성석 기자가 원래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실제로 엄성석 기자의 자리를 지금 김미성 기자가 실제로 회사에서 자리를 물려받았고
지금 방송에서 역할도 거의 비슷해요. 이 네. 엄청난 막말과 말도 안 되는 소리와 그러니까 그냥 캐릭터를 준 것 같은데 과연 엄성섭 기자가 이게 패널이나 같은 자사 기자한테 이렇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반박을 당했느냐. 엄청나게 반박하거든요. 엄성섭 기자한테는 이렇게 안 했다는 점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엄성섭 기자가 그 주로 했던 시기도 좀 연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부 시기였거든요. 완전 그때 맞아요. 전성기. 정말 전성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엄성섭과 김미성 기자가 둘이 같이 거의 진행을 했어요. 하면서 둘이 같이 쌍방으로 그런 사람들 뭐 이영작 교수 같은 사람 데려놓고 뭐 그들이 좋아하는 건 뭐죠? 데모요. 뭐 이런 얘기들 반대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그런 민주당을 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즐거운 방송 자체가 그랬어요. 맞아요. 패널도 굉장히 다 친정부적인 사람들만 왔고 자기 다 버프만 시켜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엄수석 기자 빠졌잖아요. 그리고 엄수석 기자 빠졌고 지금 한 게 1만 달러 그거 요구한 거 그 보도한 거 엄수섭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수섭이. 그 다음에 온 사람이 김미선이고 지금은 반정부 투사가 됐잖아요. 지금 자기네가. 그런 위치에서 좀 패널들도 얘네가 좀 변경시키고 막 하는 과정에서 더 그랬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부적 상황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TV조선이 사실 요새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정말 조심합니다. 조심하기는 저렇게 시키는데 뭘 조심? 아니, 제가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 북한 관련된 북한 아까 말했듯이 북한은 심의를 제출할 당사자가 아니야. 언론중재위원회를 제출하지도 않아. 지금 오히려 이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대북 관련된 카더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오히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성 위반으로 다 날아갈 수 있는데 저런 막말을 저건 누가 봐도 막말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전국을 헐뜯는 막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평화 통일에 대한, 그러니까 통일까지는 아니지만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 엄청나게 희망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쟤 죽을 것이다. 끝날 것이다. 이거 뭐 쿠데타 일어나서 이 논의가 다 없어질 것이다. 계속 그거를 한마디로 구술하고 있는 거의 이거는 염원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렇게 되라고.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심의가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왜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바는 우리에게 TV조선을 날리는 구세주는 아무래도 이 김미성 기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홍준표처럼 약간 맞아. 오래오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앞당 컨셉이지만 사실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그렇죠. 그래. 또 김미성 기자 그런 것 같아요. 캐릭터가 독보적이잖아요. 걸크러쉬도 있고 괜찮네. 걸크러쉬는 없습니다. 있으면은 벌써 그 아저씨들이랑 싸웠어야 되는데 족족 다 당해요. 그냥. 아니 근데 김미성 기자도 굽히진 않아요. 자기 할 일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근데 제가 TV조선이 조심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북한 얘기 나오면은 거의 날뛰는 거 거의 예전과 비슷한데 다른 내용 할 때는 정말 많이 조심합니다. 저희 선거 기간에도 진짜 조심해요. 선거 보도할 때 채널 A가 엄청 날뛰었지 TV조선 잠잠했어요. 왜냐면 이게 걸리거든요. 진짜 걸리거든요. 이거는 객관성, 공정성 다 걸리잖아요. 근데 북한 얘기만 나오면 안 그렇습니다 또. 그러니까 빨리 심의 넣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좀 늦어가지고.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미령공태님, 금요일부터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강진 여고생 실종 사망 사고는 석연찮은 점도 많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가십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여건이 참 그렇네요. 심지어 어제 보니 뉴스원이라는 곳은 야구선수 이호성 선수가 살인사고를 저지른 것과 역더군요. 이런 것도 있었나 보죠. 어제 그 이호성 선수가 마포에서 네모녀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과 이거의 유사성 해가지고 뭐 공범의 가능성. 이거 여기저기서 많이 하던데 네모녀 사건과 유사성에 대해서는 이걸 지금 유사성도 있고 차별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많이 엮더라고요. 자, 토요일은 역시 힐링이 됩니다. 우초롱 활동가님의 낭낭한 목소리, PD님의 깜짝 연출, 이 코너도 없애지 말아주세요. 물론 내용은 하나는 보도 지침이지만 우초롱 활동가님 목소리를 들으면 분노도 가라앉힐 수 있네요라고 하셨습니다. PD님의 깜짝 출연. 뭘 출연했는데? 목소리를 출연했습니다. 그랬어? 그래 약간 무슨 검사 목소리. 변호사 목소리. 그게 좋은 건 자기가 했어? 다 좋은 거. 갖고. 악역이야. 캐릭터에 딱 맞게. 인성. 자, 그나저나 큰누나 유민지 부장님의 아이들 건강은 괜찮은가요? 아프지 말고 부처님, 아프지 말라고 부처님께 기도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부처님 뭐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합니다 지금. 네. 베나베나 활동가님은 날개 달린 천사같이 마음 착하신 여신이죠. 듣는 제가 괴롭네요. 이렇게 불편한 내용입니다. 피디님의 보조개 웃음은 그때 한결에 올라온 그 웃음인가요? 크크라고 하셨습니다.
440416님 또 한 주가 가네요. 6월 좋은 보도 시상식 준비하시느라 모든 활동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공간 넓어졌으니까 좋은 행사 많이 있으면 좋겠다. 오셨죠? 네,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놀렸더니. 저 정말 약간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휴가 내고 오신 거예요. 네, 낮인데 정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왔는데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날짜 바꿀 때 어차피 밤에 해도 이분만 오시고 낮에 해도 이분만 휴가 내시면 된다고 내가 장난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빵 터졌어요. 나는 좋은 보도 시상식의 특별 게스트다. 아, 진짜로. 앞으로 나의 연차는 다 쓰겠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행사가 6월 29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6월의 마지막 그 근무일이에요. 30일이 주말이니까 본인이 한 달에 하나씩 월차를 반드시 쓰게 돼 있고 못 쓰면 그냥 지나가는 거래요. 그거를 일부러 29일 날 쓰려고 안 쓰고 있다가 우리 오셨다고. 상 드려야겠는데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하시도록 합시다. 그럼 좋은 보도 시상식 있는 날 같이 오시라고. 네, 그래서 그날 뉴스민이라는 새로운 매체 알게 돼서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책 읽기 방송도 지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서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그래서 오초롱 활동가님 힘드실 것 같은데 시간 조정하는 게 어떨지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항상 듣는데 듣다가 한 10분 만에 잠을 자요. 아시는 분이 소장님이셨습니까? 근데 원래 책 읽기 그 팟캐는 듣다가 자는 용.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들어. 그 다음날 다시 듣고 해야 돼. 네. 자, 근데 아무튼 이번 시상식 좋았죠. 이렇게 상 받는 좋았습니다. 분들이 많아서 좀 뭐라 그래 더 풍성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하이라이트는 뉴스타파와 KBS를 좌파 언론으로 만든 KBS 임정원 기자가 하이라이트였는데 임정원 기자 참 말까지 재밌게 하더라고요.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언론사들이 경쟁을 넘어서 그 얘기 있잖아요. 다른 언론사가 딱 특종을 터뜨렸다. 단독 보도 특종 터뜨렸다. 그러면 다른 그 타 언론사는 첫 번째 반응이 충격. 그다음에 현실 부정. 저건 오보일 거야. 오보에 대한 기대. 오보에 대한 기대 한 다음에 결국에는 체념. 그다음에 거기 따라가는. 그리고 따라가면서도 이건 뭔가 다른 여파, 부정적 여파가 있길 바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 얘기가 되게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 우리나라 언론계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보도가 나왔으면 같이 팔로우 하면서 그냥 같이 키워줘야 되는데 쟤네 저거 오볼 거야. 야, 안 좋은 면을 파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너무 아쉽고. 우리가 미디어 탈곡기 하면서도 이 보도 도대체 다른 데서 왜 안 맞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협력해서 하는 그런 게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의미, 우리가 상을 줬던 의미까지도 다 아시고 얘기하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뉴스민은 되게 약간 뭐랄까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 들까봐. 왜냐면 어찌됐든 중앙 언론사들이 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도 뉴스민에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도 할 말 다 하고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좋다. 적당히 나눠서 잘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TNO님입니다. 원래 저는 늘 TV조선은 그러려니 그리고 조중동 네임드들의 어이없는 뇌뇌망상을 사설 등으로 쓰는 것은 나름 재미로 읽고 있다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상상력이 참 안타깝다고 묘사해 주셨네요. 네. 그런데 오늘 소개해 주신 TV조선의 헉헉 자막은 욕설을 써놓으셨네요. 예. 욕이 나오. 예. 나는 읽어서 어떤 건데? 그죠? 나못 읽었죠. 읽으면 나가나요 방송? 뭐 이렇게 시작되네요. 그런 거야? 나는 뭐지 도대체 이게 막. 아무튼 이거 삐처리 될 것 같은데.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이런 것들은 언론인이 아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리미트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강진 여고생.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저희 오늘 아무튼 넷이서 같이 하는 방송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요. 당분간은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비밀이고 계속 요리조리 변화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누가 나오나요? 내일은요, 저희 신입 활동가들 새로 이제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 위주로 모시고요. 그리고 터는 것은 아마 내일도 종편에서 나와야지 될 것 같아서요. 보고서가 들어오면 그분을 내일 보고서 작성자들이 내일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그렇게 하고요. 시작은 일단 내일은 새로 들어오실 분들 전체가 다 들어와서 인사는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정도의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좀 줄이는 대신에요.
제가 지금 막 토론회가 있거나 뭐 자꾸 외부를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에 잘라서 했었는데요. 되도록이면은 제가 오후에 나가면 오전에 녹음을 해놓고 나가고요. 또 오전에 일이 있으면 오후 1시에 들어와서라도 꼭 하고, 그래서 이 미디어 탈곡기를 아무튼 좀 약간 이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를 충실하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100위 안으로 일단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또 쓱쓱 빠지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